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팀장 회의에 참여하면 팀장들 중에서도 자기 팀 업무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장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생각하는 성장의 기준이 있어. 이런 마인드셋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이 일을 잘해도 파트장 이상으로 승진하기가 어렵고 일 잘하는 실무자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렌입니다. 저는 HR 팀장으로 일하면서 매년 평가, 승진, 연봉 협상 이런 일들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지난 13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일을 정말 잘하구나,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특히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5명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5명 중에 3명은 제가 삼성, LG 대기업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고 2명은 스타트업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물론 조직의 규모, 문화, 일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는 연차, 직급, 직책에 따라 일 잘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떠올린 5명의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본인의 선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좀 짜쳐 보이는 일, 잡일처럼 느껴지는 일, 멋져 보이는 일, 있어 보이는 일, 일에 대해서 이런 기준들을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HR팀에서 면담을 하다 보면 나는 이 회사에 브랜딩을 하러 왔다, 기획을 하러 왔다, 이런 단순 작업은 하고 싶지 않다,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불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그런 구분을 잘 하지 않아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싫다, 이런 일을 시켜달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만약 회사에 갑자기 긴급 상황이 생겼어요. 발주가 잘 안 들어가서 고객 이슈가 막 난리가 났어. CS팀이 너무 바쁩니다. 오늘 중으로 고객 200명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전화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발생된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 상황인데 뭔가 본인 일이 아닌 것 같고 단순하고 짜치는 일이 본인한테 할당되면 정말로 인상 팍 쓰고 싫은 티 팍팍 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1시간 뒤에 전략회의가 있어. 근데 이제 막 자료가 준비된 거죠. 그래서 보고자료를 출력해서 일일이 스테플러 작업을 하고 이걸 세팅하는 일, 되게 짜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마인드셋에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의 판단 기준이 자신의 선호가 아닌 지금 고객이, 회사가,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 지금 조직이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 2번째 특징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회사의 상황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매주, 매일 계획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지금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고객, 조직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사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 마인드셋이 일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준점만으로도 50%는 갈립니다. 의외로 조직에서 이렇게 고객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이 마인드셋은 다르게 말하면 성장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내가 생각하는 성장의 기준이 있어. 그리고 그 성장에 필요한 일만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을 나눕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요.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조직이 속해 있는 산업, 비즈니스, 조직의 전략, 손익 구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팀장 회의에 참여하면 팀장들 중에서도 자기 팀 이야기만 하고 자기 팀 업무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팀, 본인의 역할에 대한 전략을 짤 때도 조직 전체의 전략, 조직의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하려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 역할을 잘해줘야 되고,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역할을 잘해줘야 다른 팀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조직의 전략을 잘 알고 있으면 나 말고 다른 부서,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면담을 진행한 적도 있었어요. 영업부서에서 너무 고객들한테 이거 다 해주겠다, 이거 다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팀이 지금 너무 바쁘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서비스 그대로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면 고객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죠. 결국 영업팀의 역할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을 책임져주고 또 현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걸 생생하게 듣고 그걸 내부에 전달해주고,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는 상품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드는 팀들이 그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잘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건데,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고민이 없이 쟤 때문에 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일 잘하는 사람들, 이 5명 모두 회사, 조직, 다른 팀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았어요. 사실 이 5명 중 1명은 제 HR팀의 선배였고 나머지 4명은 타팀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HR팀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언, 피드백을 받았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잘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와 협업을 정말 잘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가 다 같이 잘해야 한다. 서로에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때도 나만 잘하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불평, 불만, 비난에 가까워요. 반면 다 같이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제안, 피드백에 가깝습니다. 이 역량은 조직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이제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팀의, 우리 파트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조직 책임자가 될수록 길러질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서는 애초에 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일, 너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역량이 더 빨리 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차가 적고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자주 경험했어요. 이런 마인드셋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이 일을 잘해도 파트장 이상으로 승진하기가 어렵고 일 잘하는 실무자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을 어느 정도 퀄리티로 해야 되는지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역량은 위에서 말한 2가지 특징,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닌 남이 필요로 하는 일, 고객 중심적 사고, 나만 잘하자, 아니다, 같이 잘하자, 조직 전체를 고려하는 사고, 이 2가지 특징이 갖춰졌을 때 나타나는, 보여지는 역량 같기도 합니다.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정말 시간이 넉넉하고 모든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고 예산도 충분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어진 상황, 환경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판단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면, 만약 오늘 중으로 향후 3개월 영업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싶다, 오늘 오후에 디자인 기획안을 보고 싶다, 오전에 좀 준비 좀 해주라, 위에서 상사에게 이런 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상사가 이런 지시를 내릴 때, 그래, 이 제한된 시간에 너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지켜보겠어,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상사, 나의 고객은 분명히 이 짧은 시간에 받고 싶은 필요한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그럼 오늘은 핵심 상품에 대한 전략만 준비하면 될까요? 전체 상품에 대한 계획을 받는 데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주요 상품만으로도 전략의 70%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컨셉과 레퍼런스만 좀 추려서 2가지 정도 준비해가면 될까요? 1차적으로 컨셉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시안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고객의 의도를 계속 파악하려는 질문을 하고 그 제한된 상황, 시간 안에서 퀄리티를 맞추는 거죠. 고객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량입니다. 예전에 한번 채용 전략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한번 유튜브에 광고 태워봐요, 제 친구 회사는 사람 추천하면 몇백만 원 준다는데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봐요, 이런 기획을 제시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의 상황, 비즈니스 상황을 봤을 때 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버짓도 넉넉하지 않았고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에 임팩트 있는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의 상황,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레퍼런스만 보고 기획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최적의 퀄리티를 만들려면 비즈니스, 조직의 상황에 대한 이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게 있어서 일에 대한 가치관을 좀 변화하게 만들어준, 지금은 좀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자주 읽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은 유일한 무기가 된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개인의 이기심이 줄어들면 조직의 가치가 커진다. 결국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 나를 넘어서 팀,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셋은 내 이기심을 앞세우지 않았을 때 가능한 마인드셋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더 정확하게는 2가지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